앞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는요, 보통 주가는 그 나라 경기가 바닥을 치기 6개월 전에 먼저 바닥을 선행한다는 뭐 그런 이론이 있는데, 한 5월, 6월달 이때쯤에 코스피 올해 연저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연말로 가면서 거의 경기의 바닥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지만 바로 이어서 보시죠. 이제 정말 한 번쯤 반등할 때에도 된 미 증시는 오늘도 말 그대로 슬림하게 겨우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 제목에 나온 애플의 경우는 새벽에 미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매출 24% 그리고 주당 순이익 27% 증가와 함께 또 한 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은 했지만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죠. 애플 실적 결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는 지난 3분기 결과인 만큼 당시에는 아직 출시 전이었던 아이폰 5나 아이패드 미니를 기다리는 이 신제품 대기 수요가 많아서 매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뭐 어쨌든 진정한 평가는 항상 시장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마감을 실적 공개한 애플의 시간 외 거래 동향 보시죠. 장중에는 약간의 우려감 때문에 1.18%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음에 마감은 실적 발표 한 시점이 이때인데 한 2%가량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저가 매수에 의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권을 오가고 있는 보합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 마감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이터 보시죠. 이어서 오늘도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시간대별로 보시면은요, 개장 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아주 소폭인 1000건 더 감소한 것으로 나왔지만은 한 지지난주였었죠. 한번 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이후로 시장의 신뢰감이 한번 흔들린 상태다 보니까는 개장 초에만 일시적인 호재로 영향을 미치다가 곧 소멸된 재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결주택 매매는 예상을 하회했다 나왔고, 다음으로 9월 내구재 주문은 9.9%가 갑자기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또 다음 캔사스시티 연준 제조업 지수는 또 급락을 하면서 이날 경제 지표는 정말 갈짓자 흐름,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진짜 반등할 때가 되기도 됐는데 여전히 시장에 힘이 없습니다. 바로 가장 큰 배경에는 이게 들어있겠죠. 미 대선 관련된 가장 최신 여론조사 내용 보시죠. ABC 뉴스인가요? 네. 제목에 보시는 대로 공화당 롬니 후보의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고지를 점령했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번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으로는 어떤 후보가 경제관리 능력 면에서 더 신뢰도가 높은가를 묻는 질문에서 롬니가 52대 43으로 오바마 현직 대통령을 큰 폭으로 앞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정치라는 것은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 월가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경제 지표가 아무리 호전된 것으로 나와도 주가는 뭐 호응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글쎄 요즘 현 정부에 대한 미 국민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를 못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이 화요일을 슈퍼 투스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방 정부별로 상원, 하원 의원까지 함께 선출하는 그야말로 종합선거 형태라서 상원, 하원 의원 뭐 다 뽑는 건 아니지만 일부 저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어떤 선거 때 뭐 보면은 투표용지 한 4-5장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도 그런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인데 현재 미 국민들의 표심이나 투자자들의 투심 둘 다 현 정부, 집권당, 오바마 이들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주가 그리고 경제 상황 투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면엔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오바마와 롬니의 금융 규제안에 대한 이 법안이 101대 3. 여기서 101대 3은 오바마 금융 규제안이 정말로 101개 조항이고 롬니가 딱 3개다 이런 수치적인 의미보다는요. 저렇게 금융 규제안에 대한 두 후보 간 입장차가 워낙에 크다. 그런데 저 비율을 보면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죠. 지금 요 사진 보시면은요. 지난 2010년 7월 21일 날 미 대형 금융사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겠다 이런 프랭닷 법안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역사적인 날의 기념 촬영이지만요. 2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이렇다 할 만한 규제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컬럼에서는 오바마가 역사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 이런 월가를 좀 손보겠다고 나선 지 4년이 됐고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오는 이들은 이번에 롬니를 통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오바마가 지금 월가를 손보겠다는 게 지금 지지부진 답보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월가 대형 금융사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규제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느냐 아니면 자유를 얻느냐 이런 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무르는 글로벌 증시의 위험 회피 현상 또 우리 시장에서의 보수적 대응 관점도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 선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미국 잘 아시는 대로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이런 간접 선거 중심인데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표수가 더 적기 때문에 개표도 더 빠를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일단 미국 선거 문화 자체가 간접 선거다 보니까 대부분이 제3자 입장이라서 야 이거 내가 찍은 사람 어떻게 됐나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체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또 워낙에 영토도 넓기 때문에 주별로 시차도 좀 다르고 그만큼 투표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월가가 위치한 뉴욕주 같은 경우는 다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특수성을 인정해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투표가 허용되고요. 다음에 미국 전체에서 가장 늦게 마감하는 주는 알래스카와 하와이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까지 투표소를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도 보니까 미국은 선거 당일 지나고 다음날 아침쯤 돼서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날 그러니까 7일 증시 마감 후 저녁 때쯤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래스카 하와이 끝나야나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도 이때 공개가 되니까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시간으로 7일 오후 3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7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좀 않을 것으로 기다려 봐야 되겠고 최장으로는 한 24시간 넉넉하게 잡으시면 개표 결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죠. 이번 주 참 힘들게 한 주 보냈는데 오늘 금요일장 어떨까요? 외국인들 투신만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앞서 보신 대로 월가 금융사들은요 지금 최대한 진짜 납작 엎드려서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입장인데요. 결국 국내 외국인들도 본사가 위치한 월가의 이런 분위기를 역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KBW 은행업종지수의 반등은 차트상으로 봐도 좀 며칠 눌림목이 발생을 한 뒤에 기술적으로 반등한 것도 해석이 되고요. 또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앞서 보신 롬니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이런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크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였습니다.